사기 열전은 사마천이 인간의 다양한 삶과 역사 속 진실을 탐구한 인류 보편의 기록으로 중국 고대사뿐 아니라 인간학적 통찰을 담은 걸작입니다. 북방의 눈, 늙은 장군의 충심. 한나라 북쪽 끝에는 늘 바람이 먼저 전쟁을 알렸다. 말발굽 소리보다 빠르게 불어오는 삭풍, 모래와 눈을 함께 몰고 오는 그 바람이 국경의 봉화를 흔들면 장안의 황궁까지도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흉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정은 술렁였다. 젊은 장수들은 칼자루를 만지며 앞다투어 나섰고 문관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승리를 계산했다. 그러나 황제는 쉽게 명을 내리지 못했다. 북방은 늘 그런 곳이었다. 이길 것 같아도 지고 물러선 듯 하다가도 덮쳐오는 땅. 군사보다 추위가 무섭고 적보다 굶주림이 먼저 목을 조르는 곳이었다. 그때 조정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늙은 장군이 있었다. 그가 바로 조충국이었다. 그는 젊지 않았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북방의 얼음처럼 맑고 단단했다. 폐하. 조충국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흉노를 치는 일은 칼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달리다 지치고 병사는 굶주리면 무너집니다. 먼저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량을 쌓고 적이 스스로 틈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젊은 장수 하나가 비웃었다. 장군께서는 늙으셔서 칼보다 곡식자루를 더 믿으시는군요. 조정의 낮은 웃음이 퍼졌다. 그러나 조충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쟁은 용맹한 자가 시작하지만 끝내는 자는 참을 줄 아는 자입니다. 황제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명했다. 조충국을 북방으로 보내라. 조충국이 떠나던 날 장안에는 눈이 내렸다. 백성들은 늙은 장군의 행렬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연세의 북방이라니 돌아오실 수 있을까? 젊은 장수들도 얼어 죽는 곳인데. 조충국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말 위에서 고개를 들어 먼 북쪽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전쟁의 냄새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만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다. 이만은 성품이 곱고 말이 적었으며 정의롭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강직했다. 그는 조충국을 존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도 있었다. 장군,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조충국이 웃었다.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싸울 때를 고른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빠른 승리를 원합니다. 조정은 늘 빠른 승리를 원하지. 그러나 국경의 병사들은 빠른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이만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북방에 도착하자 현실은 장안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다. 성벽은 낡았고 병사들의 옷은 얇았으며 군량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흉노는 멀리서 말을 달리며 한나라 군대를 조롱했다. 그들은 공격하는 척하다 사라지고 후퇴하는 척하다 밤에 습격했다. 젊은 장수들은 분노했다. 장군, 지금 치지 않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입니다. 조충국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사기가 아니라 목숨이 꺾인다. 겁을 내시는 겁니까? 그 말에 막사안이 얼어붙었다. 이만은 젊은 장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조충국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는 겁이 많다. 병사가 굶어 죽을까 겁나고 백성이 약탈당할까 겁나고 나라가 허세 때문에 무너질까 겁난다. 그러니 나는 쉽게 칼을 뽑지 않는다. 그날 밤 이만은 조충국의 막사를 찾아갔다. 장군께서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장군을 겁쟁이라 부릅니다. 조충국은 등불 아래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다. 이만, 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다. 오늘은 등 뒤에서 불고 내일은 얼굴을 때린다. 장수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백성의 밥그릇, 병사의 목숨, 나라의 내일. 이만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조충국은 전쟁보다 먼저 밭을 만들었다. 병사들에게 둔전을 시키고 성 주변에 곡식을 심게 했다.
무기를 손질하는 사람 옆에서 쟁기를 고치는 사람이 생겼고 활을 쏘던 병사가 물기를 팠다. 처음에는 모두 불평했다. 우리가 농부인가 군사인가? 흉노가 코앞인데 밭을 갈라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굶주리던 병사들에게 죽이 아니라 밥이 나왔다. 얼어붙은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올랐다. 병사들은 깨달았다. 장군이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 무렵 흉노의 한 부락이 한나라 진영 가까이 내려왔다. 그들은 약탈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굶주림에 밀려온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말 위에서 쓰러질 듯 흔들렸다. 젊은 장수들은 기뻐했다. 장군, 지금 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충국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들은 적이기 전에 굶주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흉노입니다. 굶주림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조충국은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게 했다. 조정에 보고하면 책망받을 일이었다. 적에게 군량을 주다니. 이만조차 놀랐다. 장군, 이 일은 위험합니다. 조정에서 알면. 알게 하라. 장군, 이만, 칼로 꺾은 적은 다시 칼을 든다. 그러나 살려준 자는 마음속에 빚을 진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곡식을 받은 흉노 부락의 일부가 조충국에게 귀순했다. 그들은 흉노 내부의 사정을 알려주었다. 적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겨울 군량이 부족하며 대규모 침공은 허세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이만은 그제야 조충국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러나 장안의 조정은 달랐다. 젊은 장수들의 편지가 먼저 도착했다. 조충국은 늙고 겁이 많아 싸우지 않습니다. 적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나라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황제 주변의 신하들은 들끓었다. 장군을 소환해야 합니다. 북방을 젊은 장수에게 맡기십시오. 늙은 장수가 나라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황제도 흔들렸다. 전쟁은 멀리 있으면 숫자로 보인다. 군량 몇 섬, 병사 몇 명, 적의 머리 몇 개. 그러나 국경에서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숨이었다. 그때 이만이 장안으로 불려갔다. 조충국을 감시하라는 밀명이었다. 황제는 이만에게 물었다. 조충국이 정말 싸움을 피하느냐? 이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정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꽂혔다. 그는 사실을 말하면 조충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조충국은 실제로 싸움을 피했다. 적에게 곡식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조정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될 수 있었다. 한 신하가 말했다. 이만, 그대는 충신인가? 조충국의 사사로운 편인가? 이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절했다. 신은 조충국의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충국 장군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적에게 준 곡식은 나라를 판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북방의 병사들은 이제 굶지 않고 백성들은 성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흉노 내부는 스스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다. 이만은 계속 말했다. 칼을 뽑아 하루 만에 이기는 장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늦게 뽑아 10년의 평화를 만드는 장수는 드뭅니다. 폐하, 조충국을 믿으십시오. 황제는 오래 침묵했다. 그러나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다. 말은 그럴듯하나 공이 없습니다. 적의 목을 베어오지 못한 장수를 어찌 명장이라 합니까? 그때 이만이 고개를 들었다. 목을 베는 것만 공이라면 백성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조정은 조용해졌다. 북방에서는 마침내 결전의 때가 왔다. 흉노의 한 장수가 내부 갈등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한나라 진영을 공격했다. 젊은 장수들은 이번에도 먼저 달려나가려 했다. 조충국은 명했다. 성문을 열지 마라. 장군, 기다려라. 흉노 기병은 성 앞까지 몰려왔다. 화살이 성벽을 때리고 병사들의 심장이 북소리처럼 뛰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다. 장군, 저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충국이 말했다. 비웃게 두어라. 비웃는 자는 숨이 가쁘고
기다리는 자는 숨을 고른다. 흉노군은 하루 종일 도발했다. 그러나 한나라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흉노의 말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추위와 허기가 그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렸다. 그때 조충국이 손을 들었다. 지금이다. 성문이 열렸다. 한나라 기병이 눈보라처럼 쏟아져 나갔다. 이미 지친 흉노군은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조충국은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자를 깊이 쫓지 마라. 돌아갈 길을 막으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 젊은 장수 하나가 물었다. 장군, 지금 끝장을 내야 합니다. 조충국은 차갑게 말했다. 끝장은 적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대신 한 가지 말을 전하게 했다. 한나라의 성은 굶주리지 않는다. 한나라의 군대는 서두르지 않는다. 살고 싶은 자는 칼을 내려놓아라. 그 말은 북방 초원에 퍼졌다. 흉노의 여러 부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원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겨울을 넘기고 싶어 했다. 결국 흉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대규모 침공 계획은 무너졌다. 조충국은 큰 전투 한 번으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북방을 조용히 바꾸었다. 그 무렵 장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났다. 조충국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이번에는 이만을 공격했다. 이만은 조충국을 두둔하여 폐하의 판단을 흐렸다. 그는 장군과 결탁했다. 공을 과장하고 죄를 숨겼다. 이만은 다시 조정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조충국은 북방에 있었고 황제의 마음도 완전히 알 수 없었다. 한 신하가 차갑게 물었다. 이만, 그대는 후회하지 않는가? 늙은 장수를 위해 자신의 앞길을 버린 것을. 이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두려웠다. 벼슬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말 하나가 조충국의 공을 더럽히고 북방 병사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까 두려웠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후회합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반대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만은 말을 이었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조충국 장군 같은 신하가 있음에도 조정이 그의 침묵을 겁으로 오해하게 둔 것을 후회합니다. 그 순간 황제가 물었다. 이만, 그대가 보기에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만은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폐하께서 듣기 싫어하실 말이라도 나라를 위해 아뢰는 것이 충성입니다. 황제는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이만을 벌하지 마라. 반대파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북방에서 승전의 보고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 보고는 화려하지 않았다. 적수천을 베었다는 말보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말이 많았다. 성을 지켰다는 말보다 곡식이 쌓였다는 말이 많았다. 흉노가 물러났다는 말보다 귀순한 부락이 늘었다는 말이 많았다. 황제는 그 보고를 읽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진짜 승리로구나. 봄이 오자 북방의 눈이 녹았다. 병사들은 성벽 아래의 도단한 풀을 보며 웃었다. 지난 겨울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약탈당하던 마을에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충국은 말에서 내려한 농부의 밭을 살폈다. 오래보리는 어떠한가? 농부가 허리를 굽혔다. 장군 덕분에 씨를 뿌렸습니다. 전에는 흉노보다 굶주림이 더 무서웠는데 이제는 살아볼 만합니다. 조충국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이만이 북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충국에게 조정의 일을 전했다. 조충국은 한참 듣고 있다가 낮게 웃었다. 고생했구나. 이만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께서 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다. 칼 앞에 서는 것보다 말 앞에 서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너는 조정의 칼날 앞에 섰다. 이만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군, 저는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용감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용감한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다. 어떤 이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이는 이미 눈 덮인 땅에 묻혀 돌아가지 못했다. 조충국은 조용히 술잔을 땅에 부었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다. 굶주림을 견딘 병사들, 밭을 지킨 백성들, 이름 없이 죽은 자들의 것이다. 이만도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은 장군의 것입니다. 조충국은 고개를 저었다. 역사는 사람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든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이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조충국을 두고 여러 말을 했다. 어떤 이는 그를 신중한 명장이라 했고, 어떤 이는 늙어서도 나라를 지킨 충신이라 했다. 또 어떤 이는 큰 전투보다 큰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 했다. 이만의 이름도 함께 전해졌다. 그는 칼을 들고 적진을 돌파한 장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이 위험해졌을 때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권세 앞에서 몸을 낮추되 뜻까지 굽히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북방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흉노의 말발굽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때 굶주림과 공포로 흔들리던 그 땅에는 다시 밭이 생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느 봄날 늙은 조충국은 성벽 위에 올라 멀리 초원을 바라보았다. 젊은 병사가 물었다. 장군, 전쟁은 끝난 것입니까? 조충국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전쟁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루를 지켜냈다면 오늘의 전쟁은 이긴 것이다. 젊은 병사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그도 늙어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북방의 바람이 성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칼 부딪히는 소리도, 말발굽 소리도, 병사들의 함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한 늙은 장군의 조용한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만은 훗날 기록의 한 구석에 이렇게 남겼다고 한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큰 소리치는 자는 많다. 그러나 백성의 밥과 병사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드물다. 조충국은 칼보다 오래가는 충심으로 북방을 지킨 사람이었다.